오늘은 그 사람이 보는 당신의 진짜 이미지와 속마음을 들여다볼게요. 저는 따뜻하지만 정확하게 진짜 길만 짚어드리는 단비타로입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화면 속에 놓인 4개의 색깔 중 가장 먼저 눈길이 가거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강하게 끌리는 색깔 하나를 직관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이제 번호를 공개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분들. 겉으로는 내 일상을 잘 유지하며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과의 얽힌 뿌리가 도대체 어디로 뻗어가고 있는지 남몰래 파헤쳐보고 싶은 조급함이 숨어 있을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흔들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홀로 땅속 깊은 곳에 마음의 씨앗을 감춰두고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조용히 1번 분들의 결부터 짚어볼게요. 1번 분들은 돈이 들어올 때 벼락처럼 요란하게 떨어지거나 가벼운 바람에 흩날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묵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어 오랜 시간 묵묵히 걸음을 주고 나서야 아주 알이 꽉 찬 곡식을 거두는 정직한 재물운을 가졌습니다. 직업 성향도 그래요. 이리저리 밭을 옮겨 다니는 얕은 재주보다는 한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내 영토를 다지는 일이 맞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척박한 흙에 걸음을 주어 새 생명을 길러내거나 흩어진 것들을 모아 갈무리하는 꼼꼼한 실무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이런 깊고 묵직한 흙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라 요즘 마음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내 밭에 떨어진 그 사람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울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사실 1번 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부드러운 흙처럼 다정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이 담긴 가장 깊은 텃밭은 절대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아요.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흙이 파헤쳐질까 두려워서 상대가 먼저 내 밭이 안전하다고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싹을 보여주지 않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미혼이든 이미 곁에 누군가 있는 분이든 내가 먼저 마음을 꺼냈다가 거절당해 내 뿌리마저 흔들릴까봐 자꾸만 감정을 갈무리하고 뒤로 숨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 고요하고 닫힌 밭을 상대방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 장씩 넘겨볼게요. 카드가 뭘 보여주는지 같이 들여다봐요. 사실 겉으로는 무던한 척,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머릿속은 상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무척 복잡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뻣뻣하게 군 건 아닐까? 내 매력이 닿기는 했을까? 속으로 점검하는 그 마음, 이 카드가 짚어줍니다. 6번 왕비의 산책 카드예요. 상대방의 눈에 비친 당신의 이미지와 외모는 그야말로 기품이 넘치고 단정합니다. 들판의 마구잡이로 핀 잡초가 아니라 아주 정성껏 걸음을 주고 가꾼 궁궐 후원의 귀한 화초 같은 사람이에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듯 우아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함이 상대에게는 묘한 거리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당신만의 텃밭이 너무 깔끔하고 고귀해서 자신이 섣불리 흙발로 다가갔다가는 당신의 그 평온한 산책길을 망쳐버릴 것 같다는 묘한 위축감을 느낍니다. 곁에 서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지만 함부로 선을 넘기엔 다가가기 어려운
꼿꼿함이 흙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마냥 도도하게 선만 긋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어느 순간 당신의 밭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다정하고 섬세한 치유의 기운을 느꼈을 거예요. 32번 약을 다리는 은혁 카드가 조용히 그 매력을 비춰줍니다. 상대가 느끼기에 당신은 그저 겉모습만 반짝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처난 뿌리를 가만히 살피고 정성껏 좋은 걸음과 물을 주어 약초를 길러내듯 타인의 아픔을 아주 조용히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남들이 어질러 놓은 일들을 묵묵히 갈무리하며 수습해주는 당신의 그 꼼꼼한 실무 능력이 상대를 감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새 일을 찾는 분들이라 해도 당신의 그 헌신적이고 깊은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고 느껴요. 상대방은 당신이 내어주는 그 정성스러운 위로를 맛본 후 나도 저 사람의 귀한 텃밭에 뿌리를 내리고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은밀한 의존의 마음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 분 사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각자의 밭 주변만 맴돌며 의심하고 짐작했던 묵은 시간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12번 세작 카드가 그 어두웠던 땅을 보여줘요. 세작은 남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염탐하는 첩자죠. 당신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씨앗을 흙으로 덮어버린 채 상대방의 눈빛이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만 주워 담으며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지 끝없이 훔쳐보았습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이 먼저 확실히 밭을 열어주지 않으니 당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 몰래 눈치만 보며 흙먼지만 날렸어요. 미혼인 분들의 썸이나 짝사랑이든 곁에 사람이 있는 분들의 권태로운 시기든 서로가 직접 다가가 흙을 섞어볼 용기는 내지 못한 채 남의 밭만 몰래 파헤치려 했던 그 조심스럽고도 답답한 탐색전이 두 사람의 과거를 척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겉돌기만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금 가장 괴로운 건 결국 싹을 틔우지 못하고 흙 속에 갇혀버린 당신과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34번 고뇌와 번민 카드가 지금 가장 엉켜있는 현재의 문제를 짚어냅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늦은 밤 홀로 땅을 파고 또 파며 끝없이 고뇌하는 그 속내를 이 카드가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밭에 다가가고 싶어도 당신이 쳐둔 그 기품 있고 조심스러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내 마음을 전하면 당신의 평온한 땅이 흔들리고 나를 밀어내지 않을지 몰라 끙끙 앓고 있어요. 씨앗이 땅 위로 올라가 볕을 봐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깊은 흙 속에서 각자 혼자서만 엉킨 뿌리를 안고 고민하느라 아무런 진전 없이 땅만 굳어지고 있는 꽉 막힌 상태입니다. 1번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은 당신을 흙먼지 묻지 않은 고귀한 사람, 동시에 약초를 다리듯 꼼꼼하게 아픔을 살피는 치유의 손길을 가진 사람으로 깊이 존중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세작처럼 서로의 밭을 몰래 염탐만 하며 겉돌았던 묵은 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 두 사람은 각자의 땅속에서 싹을 밀어 올리지 못한 채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이 깊은 흙 속의 번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묵은 뿌리인지 그리고 이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풀어낼 해결책은 무엇인지 후반부 카드들을 넘기며 그 뒷이야기를 마저 들어볼게요. 속으로는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밭이 왜 이토록 무겁게 가라앉아 꼼짝도 하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가 그 답답하고 막힌 밭의 진짜 원인을 짚어냅니다. 이 카드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온해 보였던 두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레 겁을 먹고 마치 죄인처럼 바짝 엎드려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상대방은 당신의 그 기품 있고 완벽한 텃밭에 감히 자신의 거칠고 부족한 흙발을 들이는 것조차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다가갔다가 당신의 그 평온한 일상을 망쳐버릴까봐 혹은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먼저 움츠러들고 숨어버린 거예요.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섣불리 마음의 곁을 내어주었다가 내 깊은 뿌리마저 다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방어벽을 높이 세우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 하나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없는데도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흙먼지라도 묻을까봐 다가서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그 과도한 조심스러움. 그것이 이 묵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흙을 뚫고 나오는 작은 고통이 필요한데 두 사람 모두 그 과정이 상처가 될까 두려워 그저 엎드려 숨죽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꽁꽁 얼어붙은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고백이나 뜨거운 열기, 혹은 대단한 결심의 쇠스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2번 무난 인사 카드가 아주 부드럽고 고요한 해답을 당신의 손에 쥐어주거든요. 지금 이 메마르고 경직된 밭에 필요한 건 온 땅을 뒤집는 장맛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른 잎을 적셔주는 가벼운 이슬 같은 다가감입니다. 상대가 행여 실수할까 엎드린 채 겁먹고 있다면 당신이 먼저 눈높이를 조용히 낮추고 일상적인 안부를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는 잘 보냈나요? 식사는 잘 챙겼나요? 하고 아주 평범하고 다정한 무난 인사로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무거운 감정의 덩어리를 들이밀며 흙을 파헤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신이 가볍게 툭 던지는 그 작은 인사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이 밭은 내가 조심스레 밟아도 되는 따뜻한 흙이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얼어붙은 밭을 사르르 녹이는 가장 훌륭한 걸음은 이렇듯 매일의 일상에 섞여드는 작고 다정한 무난의 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게 가랑비에 흙이 젖어들 듯 조용히 문턱을 낮추고 물을 주다 보면 남몰래 고대했던 아주 예쁘고 여린 새싹이 돋아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47번 미래카드가 두 분의 가까운 미래에 피어날 그 은밀한 풍경을 가만히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성향상, 남들 시선이 다 모이는 밝은 대낮에 요란하게 꽃을 피우는 건 어울리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 흐름은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세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두 분만의 깊은 텃밭에서 싹을 틔울 거예요.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둘만이 아는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거나 조용한 밤에 깊은 속내를 속삭이는 다정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땅 위에서는 여전히 깍듯하게 거리를 두는 척, 그저 평범한 지인인 척 행동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흙 밑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뿌리가 아주 단단하고 뜨겁게 얽혀드는 짜릿한 교감이 일어날 거예요.
늘 짐작만 하느라 불안하고 피곤했던 시간들이 끝나고 외부의 거센 흙바람이 닿지 않는 안전한 온실 속에서 우리 둘만 아는 따뜻한 관계가 일구어집니다. 하루하루 상대의 마음을 점치느라 흙이 마를까 노심초사했던 그 고단한 날들이 지나면 당신의 일상은 아주 깊고 고요한 평안으로 온전히 채워질 겁니다. 82번 달 항아리 10번 카드가 그 기다림 끝에 빚어질 완전한 일상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그저 대충 구워낸 가벼운 그릇이 아닙니다. 두 개의 반구를 따로 만들어 아주 정교하게 이어붙이고 오랜 시간 가마의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만 마침내 하나가 되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달 항아리예요. 길고 조심스러웠던 탐색의 시간. 조심스레 물을 주고 흙을 치대며 서로를 알아갔던 그 모든 묵은 과정이 이 달 항아리처럼 흔들림 없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내 밭에 심은 씨앗이 드디어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고 웬만한 비바람에는 깨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단단한 안식처로 굳어질 거예요. 매일같이 이 사람이 떠나면 어쩌나, 내 마음이 다치면 어쩌나, 불안해하던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고 크고 넉넉한 항아리처럼 서로의 결핍마저 고요히 담아두는 일상이 옵니다. 더없이 충만하고 둥근 형태로 당신의 삶 한 구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깊은 평안함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1번 분들 정리해 볼게요. 당신을 향한 상대의 마음은 분명 깊은 존경과 의지하고 싶은 끌림이 섞여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내 마음의 밭이 다칠까봐 엎드려 겁을 먹은 채 다가서지 못하는 굳은 땅 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꽉 막힌 판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거창한 무언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흙을 살짝 적시는 가벼운 무난 인사로 얼어붙은 조심스러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야 해요. 그렇게 흙을 조용히 녹여내면 머지않아 남들 몰래 두 분만의 뿌리가 깊이 얽히는 짜릿한 미래의 시간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빚어낸 다랑아리처럼 속이 꽉 차고 흔들림 없는 안도감이 두 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안아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채로는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번을 뽑았다는 짧은 흔적과 지금 당신의 밭에 가장 틔우고 싶은 씨앗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마음이 얼마나 크고 둥근 항아리처럼 빚어졌는지 흐름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분들 차례예요. 이번 분들 겉으로는 사람들과 둥글게 잘 어울리며 아무 고민 없는 척 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독 한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씨앗이 그 사람 땅에 제대로 떨어졌는지 애가 타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향을 확인해 보면 이번 분들은 본래 돈 흐름이나 일에 있어서는 무리한 모험을 줬기보다 차곡차곡 걸음을 모아 자기 텃밭을 알뜰하게 가꾸는 쪽이 맞습니다. 묵묵히 땀 흘려 곡식을 거두고 갈무리하는 일이 어울리죠. 직업적으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용히 들어주고 흙을 평평하게 다져주는 조율자 역할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꼼꼼하게 결과물을 빚어내는 재능이 아주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탄하고 좋은 흙의 기운이 인연이나 관계의 중심으로 오면 참 묘하게 굳어집니다. 남들 일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싹을 틔워주면서 정작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에 있어서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내 밭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죠. 상처받고 흙이 파헤쳐질까 두려워서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만 띠고 속마음은 겹겹이 묻어버립니다. 행여 거절당해 내 뿌리가 흔들릴까 겁을 내어 그저 두루두루 좋은 사람인 척 감정을 갈무리해버리는 방어적인 패턴이 있어요. 카드를 한 장씩 넘겨볼게요. 카드가 뭘 보여주는지 같이 들여다봐요. 사실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상대가 나를 특별하게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 숨은 마음 본인도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8번 궁녀들 카드가 그 속내를 조용히 비춰줍니다.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참 편안하고 다가가기 좋은 흙 같은 사람이에요. 물이 지어 피어나는 들꽃처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난 구석 없이 주변을 온화하게 감싸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외모나 분위기 역시 화려하고 자극적이라기보다는 곁에 둘수록 은은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의 그 친절함이 조금 헷갈려요. 나에게만 비옥한 흙을 내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싹을 틔워주는 무던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정작 당신만의 텃밭 안으로는 아무도 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상대방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마냥 사람 좋고 무던한 줄만 알았는데 사실 당신 안에는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목적의식이 숨어 있다는 걸 상대방은 이미 느꼈을 겁니다.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가 그 자리를 조용히 짚어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그저 부드럽게 주변과 섞이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평소에는 흙처럼 고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지켜야 할 선이 생기면 활시위를 당기듯 아주 예리하고 흔들림 없이 뿌리를 뻗어나가는 뚝심을 보았을 거예요.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가볍게 겉흙만 흩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집중하면 관역을 꿰뚫듯 끝까지 몰입하는 깊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부드러움 속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심지를 감추고 있는 함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어른스러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과거에 두 분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빙빙 돌려 말하고 마음을 숨긴 채 겉도는 소통만 했던 척박한 시간들 속으로 곱씹어 본 적 있으시죠? 19번 왕에게 올리는 상속 카드가 그 과거의 묵은 땅을 보여줍니다. 두 분은 분명 서로를 향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깍듯하게 격식을 차리거나 너무 정중하게 예의만 갖추느라 서로의 진짜 흙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 뿌리가 다칠까 두려워 아주 미묘하게 힌트만 던졌고 상대방 역시 당신의 태도가 너무 반듯하고 빈틈이 없어서 섣불리 흙을 묻히며 다가서지 못했어요. 가벼운 농담 한마디 치기 어려울 만큼 조심스러웠던 그 뻣뻣한 예의가 두 사람의 밭이 섞이지 못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흙을 파헤치긴 싫고 상대가 알아서 내 마음을 눈치채고 다가와 주길 바라는 그 은밀한 수동성. 이 카드가 지금 가장 엉켜있는 현재의 문제를 짚어냅니다. 4번 수렴청정 카드예요. 상대방이 보기에 지금 당신은 발을 겹겹이 치고 그 뒤에 숨어버린 사람 같아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철저히 감정을 숨기고 내 밭에 안전한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뒤에서 조용히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흙을 직접 읽으려 노력하기보다는 뒤에 앉아 상대의 반응만 점검하려는 태도예요. 상대방은 이런 당신을 보며 나를 진짜 곁에 두고 싶은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안전한 거리에서 나를 시험만 하는 건가? 하고 몹시 헷갈려 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발 뒤로 숨어버린 당신의 그 조심스러움이 지금 상대의 발목마저 꽉 잡고 이 관계의 성장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은 당신을 주변과 잘 어울리는 편안한 흙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예리한 목적을 꿰뚫는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올리듯 너무 뻣뻣했던 과거의 소통과 지금 발 뒤에 숨어서 상황만 지켜보려 하는 당신의 태도가 밭을 굳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내 밭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둔 채 속으로만 수많은 조건을 따지고 계산하느라 본인 스스로도 흙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48번 미략 카드가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수렴청정의 발 뒤에 묶어둔 진짜 원인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미략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주고받는 거래를 뜻하죠.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아서 밭이 굳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의 씨앗을 흙 속에 너무 깊이 파묻어 둔 채 확신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싹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속으로 은밀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할까 두려워 겉으로는 그저 친절한 동료나 지인인 척 포장하고 정작 중요한 진심은 흙 밑에서 몰래 거래하듯 재고 따지기만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이만큼 다가오면 나도 요만큼만 마음을 열어줘야지 하고 혼자만의 계산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감정은 비옥한 땅 위에 온전히 내어놓아야 자라는 법이지 어두운 땅 속에서 숨겨두고 거래하려 하면 결국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세워둔 그 조심스러운 조건과 침묵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밭을 오해하고 짐작만 하다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다면 발 뒤에 숨어서 상황만 살피는 이 답답한 묵은 땅을 어떻게 부드럽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17번 행궁으로의 행차 카드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주 편안하게 알려줍니다. 행궁으로의 행차는 늘 머물던 답답한 궁궐을 벗어나 바깥에 새로운 공기를 쐬러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늘 숨어있던 안전한 텃밭과 익숙한 무리에서 벗어나 낯선 흙을 밟아보는 일입니다. 매일 보던 딱딱한 일상 속에서는 당신도 겹겹이 두른 방어벽을 쉽게 해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혹은 가벼운 핑계를 대서라도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보세요. 상대방과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평소 가지 않던 낯선 곳에서 차를 한잔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바람이 밭을 스치면 억눌러 왔던 조심스러움이 느슨해지면서 흙 속에 묻어두었던 진심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그 안전한 발 뒤에서 걸어 나와 바깥의 볕을 쬐을 때 상대방도 비로소 안심하고 당신의 밭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의 밭에 찾아올 생기 넘치는 풍경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21번 무희들 카드가 당신의 그 기다림 끝에 찾아올 확실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무희들이 가벼운 옷자락을 날리며 즐겁게 춤을 추듯 척박하고 경직되었던 두 사람의 흙 위에 마침내 경쾌하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서로 상처 줄까,
실수할까봐 어색하게 굳어있던 무거운 공기는 사르르 흩어집니다. 상소를 올리듯 무겁게만 건네던 말들도 이제는 가벼운 농담이 되고 흙을 뚫고 나온 새싹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듯 두 사람의 관계에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풋풋하고 생기발랄한 감정들이 교차하며 비가 내린 밭에 생명력이 확 돌듯이 서로를 향한 호감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만개하는 확실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속내를 감추고 상대의 반응만 기다리며 흙이 마를까 노심초사했던 그 고단한 날들이 지나면 당신의 일상은 아주 부드럽고 둥근 안정감을 찾아갈 겁니다. 75번 다랑알이 3번 카드가 당신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거칠었던 찰흙이 물을 머금고 물레 위에서 서서히 둥근 형태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직 완전한 열가마를 통과한 완제품은 아닐지라도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리저리 흔들리던 흙먼지의 단계를 지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우리 사이가 이제는 제법 단단한 그릇의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숨어 지내던 불안한 시간들을 지나 조금씩 서로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일상 속에 빚어지는 그 든든함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분들 정리해보면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궁녀들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활시위를 당기듯 예리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뻣뻣했던 소통 탓에 현재는 수렴청정하듯 발 뒤에 숨어서 안전할 때만 마음을 주려고 은밀하게 재고 따지는 조심스러움이 밭을 굳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막힌 밭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익숙한 텃밭을 벗어나 행차하듯 밖으로 나가 가볍게 바람을 쐬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흙을 조용히 녹여내면 머지않아 무희들이 춤추듯 경쾌하고 즐거운 기류가 두 분 사이를 맴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형태를 잡아가는 달 항아리처럼 서로의 마음을 둥글게 담아내는 편안한 일상이 두 분의 시간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채로는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번을 뽑았다는 짧은 흔적과 지금 당신의 밭에 가장 간절히 바라는 싹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씨앗이 얼마나 예쁜 형태로 빚어졌는지 흐름이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3번 분들 편하게 들으세요. 3번 분들 겉으로는 밝게 웃고 무던하게 일상을 보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의 씨앗이 과연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남몰래 흙을 파헤쳐 보고 싶은 갈증이 있으셨을 분들이에요. 먼저 3번 분들의 성향을 먼저 살펴볼게요. 3번 분들은 재물이 들어올 때 한 번의 벼락처럼 요란하게 떨어지거나 가벼운 바람에 날려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묵은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린 뒤 오랜 시간 정성껏 거름을 주어야 마침내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는 정직하고 깊은 돈의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덜컥 움직이는 얕은 모험보다는 묵묵히 땀 흘려 내 텃밭을 일구는 방식이 훨씬 잘 맞아요. 직업 성향도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반짝 성과를 내고 이리저리 밭을 옮겨 다니는 일보다는 한자리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어울려요. 누군가를 오랜 시간 가르쳐 길러내거나 척박한 땅을 개간하듯 기획을 오래 숙성시켜 세상에 내놓거나 정교하게 흙을 빚어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 듯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묵직하고 깊은 흙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라 요즘 마음은 더욱 답답하실 거예요. 내 밭에 심어둔 그 사람이라는 씨앗이 도통 싹을 틔울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끙끙 앓고 계시죠. 3번 분들의 성향 자체가 이리저리 마음을 옮겨 다니는 가벼운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거센 흙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해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아주 깊고 단단한 흙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고요했던 땅이 누군가로 인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본인 스스로도 몹시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신중함이 짙게 묻어납니다. 처음부터 덥석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 밭에 가장 비옥한 땅을 내어주는 법이 절대 없어요. 겉으로는 둥글둥글 친절하게 웃어주지만 진짜 내 마음의 걸음은 내가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조용히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한 번씩은 뿌리를 다시 살려내는 걸 지레 겁내는 패턴이 있어요. 이런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당신이 지금 그 사람 눈앞에서 어떻게 비치고 있을지 한 장씩 넘겨볼게요. 사실은 이미 답을 어렴풋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어른스럽고 차분하게 선을 긋는 척하지만 상대방의 눈에는 당신 안에 숨겨진 아주 맑고 순수한 씨앗이 다 보입니다. 11번 술래잡기 하는 왕자 카드가 그 자리를 비추고 있어요. 상대방이 느끼는 당신의 이미지와 외모는 이제 막 흙을 뚫고 나온 여린 새싹처럼 꾸밈 없고 해맑은 사람이에요.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티가 나기보다는 싱그럽고 맑은 자연스러운 매력을 짙게 풍깁니다. 그런데 이 매력이 그저 얌전하게 한자리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은 상대가 조심스레 다가가면 휙 도망쳐버리고 상대가 한 발 물러서면 어느새 곁으로 다가와 잎사귀를 흔들 듯 장난을 치며 마음을 애타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술래잡기 하듯 요리조리 피하는 당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참 잡고 싶어도 꽉 쥐어지지 않는 묘하게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마냥 해맞고 잡히지 않는 들꽃 같아 보였는데 상대는 당신 안에서 아주 예리하고 단단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9번 왕세자의 활쏘기 카드가 그 숨겨진 면을 가만히 짚어내고 있어요.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그저 장난치며 밭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때 혹은 자신이 지켜야 할 일상이나 업무가 주어졌을 때 시위를 당기듯 아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보여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흙 속에 조용히 묻혀있는 단단한 바위처럼 부드러운 겉모습 뒤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심지와 뚝심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당신이 무언가를 묵묵히 해내는 모습 혹은 관계에서 확실하게 내 땅의 경계를 그을 때의 그 단호함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른스러운 반전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마냥 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깊게 흙을 파고 뿌리를 내릴 줄 아는 당신의 기운에 상대방은 조용히 놀라며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흙을 밟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은 채 눈치만 보던 묵은 시간들이 길게 누워 있죠. 이 카드가 그 답답했던 과거를 꺼내 보여줍니다. 20번 용서를 구함 카드예요. 과거 어느 시점인가 두 분은 서로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놓친 채 속으로 끙끙 앓으며 엎드려 있기만 했던 흔적이 밭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지나치게 웅크리고 겁을 먹었던 거예요. 당신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씨앗을 덮어버린 채 감정을 꾹꾹 눌러 참았고, 상대방 역시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 감히 당신의 밭을 파헤치지 못하고 엎드려 기다리기만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서로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할까 두려워 그저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겠다고 손 내밀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낸 그 긴장되고 무거웠던 엎드림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흙을 꽁꽁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엎드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은 맑은 땅 위로 나오지 못한 채 어두운 흙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48번 미략 카드가 지금 가장 엉켜있는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 마음의 씨앗을 흙 속에 너무 깊이 파묻어두고 꺼내어 보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정당하게 땅 위에서 싹을 틔우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조용히 재고 따지며 마치 조건부로 거래하듯 은밀하게 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이만큼 다가오면 나도 요만큼만 흙을 열어줘야지 하고 속으로 계산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건네는 그 희미하고 계산적인 단서들만으로 당신의 깊은 밭을 짐작하기가 너무 벅찹니다. 겉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끝없이 서로의 밭만 탐색하는 이 답답한 침묵이 두 사람의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3번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상대방은 당신을 천진난만하게 술래잡기 하듯 잡히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안으로는 화를 당기듯 아주 예리하고 굳건한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엎드려 눈치만 보며 서로 다가서지 못했던 굳은 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마음을 숨긴 채 조건부로 다가가려 미략하듯 속내를 감추고 있는 태도가 지금 관계의 성장을 멈춰 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진심이 도대체 어떻게 엉켜 있는지,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남은 후반부 카드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속으로는 상대방의 눈빛 하나,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느라 본인 스스로 흙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지쳐버리셨을 거예요. 직접 묻지 못하고 혼자서 땅을 파고 짐작만 하던 그 피곤한 마음. 12번 세자 카드가 이 꽉 막힌 판의 진짜 원인을 짚어줍니다. 세작은 남의 진영에 몰래 숨어들어 정보를 캐내는 첩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두 분 모두 내 밭을 당당히 보여주기보다는 서로의 밭 주변만 서성거리며 염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거절당할까 두려워. 상대가 먼저 확실한 신호를 주길 바라며 상대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새작처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연락이 왜 늦었을까? 혼자서 흙을 파헤쳤다 덮었다 반복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속내를 감춘 채 은밀한 조건만 달고 관찰하고 있으니
상대방 역시 당신의 그 조심스러운 시선을 느끼고 덩달아 자기 마음의 씨앗을 흙 속 깊이 숨겨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훔쳐보기만 하려다 보니 정작 맑은 흙 위에서 건강하게 싹을 틔울 기회를 놓치고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만 골마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남의 밭만 훔쳐볼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면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속으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죠? 5번 R형 카드가 그 답답함을 풀어낼 명확한 길을 건네줍니다. 어두운 땅 속에 숨어 눈치만 보는 세작의 태도를 버리고 밝은 볕으로 나아가 어전에서 임금을 마주하듯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의 밭에 들어오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솔직하고 담백하게 내 씨앗을 꺼내어 보여주어야 해요. 빙빙 돌려 말하거나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함정을 파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라는 밭이 참 좋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이서 흙을 섞어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주 명확하고 바른 언어로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이 잔뜩 세워두었던 방어벽을 허물고 정면에서 진심을 건넬 때 상대방도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싹을 당신의 밭으로 내밀게 될 거예요. 건강한 작물은 숨어서 자라지 않습니다. 흙 위로 나와서 직접 묻고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이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마음의 밭을 온전히 열어 보였을 때 7번 국홍 카드가 당신의 그 조용한 상상이 머지않아 현실의 단단한 뿌리로 내려앉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국호는 왕실의 가장 성대하고 공식적인 결합을 의미하죠. 서로 눈치만 보며 변두리에서 겉돌던 관계가 마침내 양지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확고한 형태를 갖추게 될 흐름입니다. 각자 따로 가꾸던 텃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커다란 농장처럼 서로의 일상과 마음이 깊이 얽히게 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싹만 틔우다 시들어버리는 얕은 인연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단단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뿌리를 뻗게 됩니다. 불안하게 흔들리며 염탐하던 척박한 시간들이 보상받듯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토양이 되어주는 그 깊은 안도감의 시간이 곧 찾아올 거예요. 하루하루 상대의 마음을 점치느라 흙먼지처럼 불안하게 날리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묵묵히 내일을 빚어가는 그 편안한 일상을 간절히 원하셨죠. 73번 다랑아리 1번 카드가 이 흐름 끝에 자리 잡을 당신의 새로운 일상을 조용히 그려냅니다. 방금 전까지 거칠었던 흙이 마침내 물레 위에 올려져 부드럽게 돌아가며 처음으로 아름다운 형태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요란하게 감정을 확인하거나 서로를 염탐하느라 진을 빼지 않습니다. 빚어지는 도자기처럼 두 사람도 서로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차분하고 안정적인 날들의 기틀을 잡게 될 거예요. 아직 뜨거운 가마를 통과한 완성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척박했던 흙이 빚어져 마침내 흔들림 없는 일상의 뼈대가 조용히 세워지는 겁니다. 결국 3번을 고른 분들은 겉보기엔 술래잡기 하듯 맑고 유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굳건한 뿌리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상처받을까봐 엎드린 채 조건부로 마음을 여는 미략을 맺고
새작처럼 남의 밥만 염탐하느라 관계를 멈춰 세운 판 위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건 염탐을 멈추고 땅 위로 나와 내 마음의 씨앗을 앓혀나듯 당당히 마주하고 보여주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의 흙이 굳건하게 하나로 섞이는 국혼처럼 확고한 관계로 달라지며 마침내 흙을 빚어 올린 다랑아리 1번처럼 든든한 일상의 깃틀이 두 사람을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령님이 전하시는 궁중의 공수입니다. 어두운 흙 속에서 남의 밥만 파헤쳐서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니 당당히 볕으로 나와 귀한 씨앗을 꺼내어라.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3번을 뽑았다는 짧은 흔적과 지금 가장 간절히 틔우고 싶은 싹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씨앗이 어떻게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흐름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4번 분들 마지막이에요. 편하게 들으세요. 4번 분들 겉으로는 내 자리를 지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뿌린 마음의 씨앗이 도대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긴 할지 그 사람이 내 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 남몰래 흙을 파헤쳐 보고 싶은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4번 분들이 어떤 흙의 기운을 가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4번 분들은 돈이 들어올 때 벼락처럼 요란하게 떨어지거나 가벼운 바람에 흩날려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길게 갈고 씨앗을 심어 오랜 시간 묵묵히 걸음을 주고 나서야 아주 알이 꽉 찬 곡식을 거두는 깊고 정직한 돈의 흐름을 가졌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얕은 재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일보다는 한자리에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고 흙을 빚어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 듯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무언가를 소중하게 갈무리하고 지켜내는 역할이 참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묵직한 흙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라 요즘 마음은 더 애가 타고 흔들리실 거예요.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가 혹시라도 내 깊은 뿌리를 흔들어 놓진 않을까. 내가 애써 가꾼 텃밭이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고 엉망이 되진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는 조심스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고요한 방어벽이 여실히 드러나요.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둥글고 부드러운 흙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이 담긴 가장 깊고 여린 흙은 절대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을 확실한 땅이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아주 조금씩 곁을 내어줍니다. 내가 먼저 밭을 파헤쳐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방어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요. 이런 당신의 고요하고 닫힌 텃밭을 상대방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 장씩 넘겨볼게요. 카드가 뭘 보여주는지 같이 들여다봐요. 사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상냥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행여나 내 진심이 들켜서 흙투성이가 될까봐 내 세계로 꽁꽁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 다 보여요. 10번 공주의 자수 카드가 그 닫힌 속내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술을 놓듯 아주 섬세하고 단정하며 고귀한 느낌이에요. 들판에 마구잡이로 피어난 잡초가 아니라 아주 좋은 걸음을 먹고 자란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나 분위기에서도 거칠거나 모난 구석 없이 아주 정갈하고 부드러운 선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동시에 당신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꼿꼿함을 가졌다고 느낍니다. 흙 한 줌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자수를 놓는 공주처럼 당신만의 고요한 세계가 너무 완벽해서 자신이 섣불리 흙발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조심스러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그 정돈된 매력이 오히려 상대를 멈칫하게 만드는 단단한 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변치 않고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그 무거운 진심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시죠. 15번 태실 카드가 그 묵직한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태실은 왕족의 탯줄을 묻어두는 가장 신성하고 깊은 땅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그저 가볍게 만나다 헤어질 얕은 텃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섬세하고 고운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지켜볼수록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아주 귀하고 근원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 곁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단단한 토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혼이든 이미 곁에 누군가 있는 분이든 상대는 당신을 볼 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함부로 흙을 파헤쳐 상처 주면 안 되는 귀한 사람이라는 깊은 존중심을 품게 됩니다. 내 밭에 들이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안전한 흙인지 알아보기 위해 몰래 주변만 서성거리며 짐작만 하느라 본인 스스로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12번 세작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과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건 두 사람 사이의 흙이 건강하게 섞이지 못하고 척박하게 말라버린 묵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거절당할까봐 마음을 겹겹이 숨긴 채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 한마디를 첩자처럼 훔쳐보며 흙먼지만 날렸습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이 선뜻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주변만 빙빙 돌며 당신의 텃밭을 엿보기만 했어요. 서로 솔직하게 씨앗을 내밀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의심하고 짐작만 하던 그 막히는 침묵의 시간들이 과거의 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 답답한 흙을 파내고 시원하게 마음의 씨앗을 쏟아내고 싶은데 막상 입을 떼려니 너무 무겁고 막막해서 가만히 입을 다물어 버린 그 마음. 19번 왕에게 올리는 상속 카드가 현재의 꽉 막힌 자리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지금 두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밭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 있다는 데 있어요. 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다가가는 방식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듯 너무 예의 바르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흙을 묻히며 장난치거나 편안하게 곁을 내어주지 못하고 행여내 밑바닥을 들켜버릴까봐 완벽하게 포장된 정중한 말만 건네고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건네는 그 지나치게 깍듯한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멀어지게 하려는 거절의 선처럼 느껴집니다. 숨쉬기 힘들 만큼 묵직한 예의가 지금 두 사람의 밭이 더 이상 숨쉬지 못하게 짓누르고 있어요. 4번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갈무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공주의 자수처럼 섬세하고 고귀하며 태실처럼 깊고 든든한 흙으로 느끼고 있어요.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염탐과 눈치의 척박한 시간들, 그리고 지금 상소를 올리듯 너무 무겁고 뻣뻣하게만 굳어버린 소통의 방식이 서로의 뿌리가 닿지 못하게 단단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내 밭에 싹이 트지 않는 이유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땅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34번 고뇌와 번민카드가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자라나지 못하고 막혀버린 진짜 원인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상대방이 다가오지 않아서 밭이 굳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홀로 어두운 땅 속에 씨앗을 끌어안고 앉아 수많은 생각의 꼬리를 물며 스스로 흙을 메마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저 사람의 방금 그 행동은 내 밭을 짓밟으려는 뜻이었을까? 이렇게 밤새도록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고뇌하며 땅을 파헤쳤다, 덮었다,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씨앗은 햇볕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셔야 자라는 법이지, 어두운 흙 속에서 의심과 번민이라는 독한 거름만 잔뜩 먹이면 결국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까맣게 썩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그 조심스러운 고뇌에 빠져 침묵하는 동안 상대방 역시 당신의 그 알 수 없는 무거움에 짓눌려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밭 밖에서 서성거리다 지쳐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끝없는 생각과 짐작이 이 묵은 땅을 가장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진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고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고백이나 눈물 쏙 빼는 깊은 대화를 상상하셨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18번 환갑 잔치 카드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아주 편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상소를 올리듯 무겁고 단둘이 마주 앉는 진지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 웃고 떠드는 가벼운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서 흙을 자연스럽게 뒤섞어야 합니다. 지인들이 섞인 가벼운 모임이나 서로에게 축하할 만한 작은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환기해 보세요. 잔칫집처럼 부드럽고 들뜬 공기 속에서는 당신도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한결 쉽게 풀 수 있고, 상대방 역시 짓눌렸던 긴장을 내려놓고 당신의 텃밭으로 편안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겁게 다져진 흙은 가벼운 발걸음들이 오가며 밟아줄 때 비로소 틈이 생기고 숨을 쉬게 되는 법이에요. 혼자 흙 속에서 고뇌하지 말고 밝은 잔치판으로 나와 흙을 털어내며 가볍게 웃어보세요. 그렇게 문을 열고 잔치처럼 가벼운 공기로 흙을 부드럽게 다독였을 때 당신의 밭에 찾아올 생명력 넘치는 풍경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13번 왕자의 탄생 카드가 당신의 그 오랜 번민 끝에 찾아올 확실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척박하고 조심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띄게 기쁘고 확실한 싹이 돋아날 거예요. 왕자의 탄생이 궁궐 전체의 가장 큰 경사이자 새로운 미래를 뜻하듯 죽은 듯 멈춰있던 두 분의 관계에 부정할 수 없는 맑은 생명력이 움트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밭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비로소 땅 위로 선명하게 고개를 내미는 흐름이에요. 밤마다 홀로 고뇌하며 의심으로 메말랐던 흙이 걷히고, 아, 우리 사이가 드디어 맑은 싹을 틔워 자라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가까운 미래에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의 밭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한치의 흠집도 없는 완벽한 토양을 만들려 애쓰셨죠.
하지만 77번 달 항아리 5번 카드가 이 흐름 끝에 맞이할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깊이 편안해질지 들려줍니다. 흙을 빚어 구워낸 항아리에 살짝 금이 갔어도 버려지지 않고 소중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이제 당신은 관계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그 숨막히는 고뇌를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내 밭에 조금 투박한 돌멩이가 굴러다녀도, 흙이 조금 갈라지거나 내 약점이 드러나도 상대방이 그런 나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담아줄 거라는 깊은 안도감이 일상에 뿌리 내릴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매끄럽고 차갑게 스스로를 포장하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조금 금이 가고 허술하더라도 그 틈으로 서로 숨을 쉬며 편안하게 곁을 내어주는 무던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결핍을 품어주는 단단하고 넉넉한 항아리 같은 일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4번을 고른 분들은 그 속이 누구보다 깊고 정직한 흙을 가졌지만, 다칠까 두려운 마음에 끊임없이 고뇌하며 상소를 올리듯 무거운 예의로 서로의 밭을 얼려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건 흙 속의 번민을 멈추고 환갑 잔치처럼 가볍고 편안한 사람들의 기류 속에서 그 굳은 흙을 섞어 풀어내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에 왕자처럼 귀하고 확실한 새싹이 돋아나고, 마침내 완벽하지 않아도 편안한 금간 달 항아리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일상으로 달라질 흐름입니다. 한 겹의 무거운 고뇌를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밭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단단하니까요.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4번을 뽑았다는 짧은 흔적과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간절한 씨앗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이 씨앗이 어떻게 금간 항아리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자라났는지, 흐름이 맞았는지 확인해보는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